사실차별과 편애는 한 끗 차이인데요. 그 한 끗 차이를 가르는 것은 관심의 정도로 보통 관심을 받으면 편애라고 생각하기 쉽고 관심에서 멀어지면 차별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기 전 우리도 자주 왜 우리만 차별을 하느냐?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흔하게는 해외 스타들이 공연이나 영화 프로모션 등으로 해외 투어를 돌 때 한국은 거의 안중에도 없었죠. 일본이나 중국을 돌면서 들리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일본이 아시아 시장의 문화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향력이 커서 영화, 공연, 예술 아시아 프리미어 홍보나 배우 공연에 아티스트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은 일본이나 홍콩에서 주로 열리곤 했었는데요. 당시 한국 기자들은 헐리우드 배우나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 일본 기자들의 텃세를 견뎌가며 치열하게 인터뷰 경쟁을 했습니다. 보통 일본 사회자가 주도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거나 구석 자리를 배정받아 일본 기자와 인터뷰어의 질의응답을 받아 적어오기 일쑤였던 서러운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왜 한국만 편애하느냐? 라며 볼멘 소리를 해 180도 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 한국은 게임 회사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9%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게임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용하는 여러 면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높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e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프로게이머들의 활약에 게임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단단합니다. 게임에서 스킨은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한층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공격력 등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게임 캐릭터에 대한 시각적인 변화로 의상을 더 멋지게 꾸미거나 캐릭터를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맞는 스킨이나 특정한 날에 맞는 스킨을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해외 게임 회사들이 한국을 편애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서 종종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올해 초 오버워치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테마 스킨을 추가하는 지난 설날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일부 중국 유저가 왜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 공지사항에 중국의 춘절을 설날로 표기하냐며 항의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버워치는 올해도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고 설날로 표기를 하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두 나라의 스킨이 공개되었었는데요. 한국 캐릭터는 새해를 맞아 한복을 입은 스킨이 출시되고 중국은 전설에 나오는 인물의 의상의 스킨이 출시되었습니다. 한국 캐릭터의 한복 의상을 입은 모습 스킨으로 출시한 것을 보니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딱 명시를 해주는 모습이었대요. 이에 중국 유저들이 이 이벤트는 두 가지 이유로 많은 중국 팬들을 촉발시켰다. 음력설이 아니라 중국설이고 두 개의 스킨 중 한국 스타일이 중국 팬들을 촉발시킨다고 항의했습니다. 우리의 한복에 왜 그들이 촉발되는지는 모를 일이라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스킨이 출시되고 리트윗 좋아요, 조회수 등 단순 반응만 살펴봐도 한국의 스킨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의 유저들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스킨에 대해 반응이 뜨거웠죠. 와, 이건 한복이야. 디자인이 독특해. 캐릭터가 입은 한복은 여왕이 입는 옷이지. 확실히 멋진 스킨이야. 색깔도 화려하고 무기도 엄청나. 디테일이 아주 멋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을 맡은 수석 콘셉트 디자이너 데이비드 강은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을 법한 한복으로 구상했다고 밝히며 한복의 우아함을 표현했다고 했죠. 중국 유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설날 명칭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한국 캐릭터의 전통 의상을 입혀준 스킨을 출시한 오버워치가 한국만 편애를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수익의 가치가 높으니 단순 한국만 편애를 하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게임들이 외국에 나가 영향력을 펼치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 게임들이 한국 유저들의 덕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인구가 1위, 일본은 11위, 한국은 28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죠. 현재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이라도
향후 가치성을 따져봤을 때 애정을 쏟아야 하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가 있는 곳에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기도 하겠지만 오버워치가 한국에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이뻐한다, 잘해준다의 느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나올 수 있는 배려들이기에 한국을 정말 편애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가수 겸 배우 주걸류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편애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죠. 주걸류는 대만 출생으로 중화권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레전드이자 최고의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대놓고 넷플릭스가 한국과 차별한다며 디스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대만 넷플릭스 SNS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며 대만 넷플릭스의 SNS에서 한국 컨텐츠 홍보가 너무 많다, 마치 한국 넷플릭스 같다며 불평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어 대만 넷플릭스는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한국 넷플릭스가 되려고 애쓴다며 자신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한 차례 홍보된 것에 비해 한국 컨텐츠는 홍보도 많고 인기도 많은 것을 비난한 것이었죠. 실제로 당시에 대만에서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더 킹 영원의 군주 킹덤 등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인기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만 넷플릭스 SNS도 한국 드라마나 예능 홍보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걸륜이 한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었을 때도 주걸륜은 중국 음악은 강남스타일보다 훨씬 훌륭하다, 한류나 일본 문화가 중국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대만 내 영향력이 있는 만큼 호응을 받았을 수 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주걸륜의 행동에 오히려 대만 네티즌들은 비웃음과 야유를 보냈는데요. 한국 컨텐츠 인기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한국 컨텐츠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잖아. 한국 컨텐츠가 재밌는 걸 어쩌라고. 주걸륜 방송은 재미없어서 10초 만에 껐다. 돈 벌러 대륙간 놈은 한국 비난 좀 그만해라. 왜냐면 한들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네 예능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적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주걸륜 말이 맞아. 요즘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만 계속해서 많이 홍보하고 대만 드라마는 거의 홍보해주지 않아. 전에는 대만 드라마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한국 드라마야. 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며 호응을 얻기보다 문매를 맞고는 글을 삭제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죠.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에 댓글 반응처럼 재미있는 것, 돈이 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러한 차별과 편애에는 그만큼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성과와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히 수반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렇게 한국을 편애하는구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놓고 한국을 편애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e스포츠의 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 등지에서 열기가 뜨거운데요. 우리나라 또한 e스포츠 강국이죠. 그만큼 외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외국 게임 매체가 페이커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역대 최고 프로게이머는 편을 들어줘야 마땅하다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외국 매체 밀레니엄은 페이커는 e스포츠가 존재하는 한 절대 잊히지 않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될 고결하고 거룩한 존재다. 일정 기준을 넘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역대 최고 프로게이머다 라며 편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언론이라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탕인데 대놓고 편애를 하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 선수가 외국에서 전설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참 뿌듯했습니다. 또한 전통의 해운 강국 그리스는 한국의 조선사에 무한 신뢰를 보내며 선박 발주 투자액이 반토막이 나도 투자액에 맞춰 좀 더 저렴한 곳에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국의 조선사를 선호한다고 하죠. 그리스의 편애는 한국의 LNG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그리스의 수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인데요. 글로벌 조선 해운 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은 총 63척이라고 하죠.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수주했고 중국은 5척, 일본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전했죠. 이렇게 한국의 기업, 한국인, 한국의 컨텐츠 등이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뢰와 뛰어난 기술력 등이 바탕이 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편애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